농업재해보험 법령에서는 이제 마지막 섹터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 법의 내용은 많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그 법 있고, 그 밑으로도 뭐 시행령 있고, 또 이렇게 손해평가요령 따로 있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게 양은 많아 보여요. 근데 사실은 계속 조금 반복되고, 조금씩 구체화되고, 그런 내용이 좀 똑같은 게 지금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내용을 지금 이제 같이 손해평가 요령 이걸 같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했던 내용들이 또 많이 들어있어요. 많은 이상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제1조. 이 요령은 농업재해보험법 제11조 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이미 나와 있던 건데, 그 세부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명확하게 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과 같다. 이건 용어의 정의 시험에 잘 나와요. 뭐 진짜 하다못해 이 문제야 싶을 정도로 뭐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뭐 이게 지금 세 개가 있으니까 이걸 넣어가지고 아닌 것은 해가지고 하나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또 나오기도 해요. 문제를 만들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자, 손해평가라 함은 농업재해보험법 제2조 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조 및 제11조의 3에 따라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손해평가인이라 함은 재보험 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건 다들 아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리고 손해평가사는 자격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자격시험이죠? 손해평가 보조인이라 함은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네. 농업재해보험이란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을 말한다. 이것도 지금 이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죠? 다음 중 농업재해보험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1번 농작물재해보험, 2번쯤에 뭐 이상한 거, 뭐 수산물재해보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닌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기 좋겠죠? 네. 제3조 손해평가인의 업무. 손해평가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거 제가 앞에서 봤던 거죠? 네, 근데 다시 한번 볼게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인이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보험 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하고 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것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근데 손해평가인은 이제 여기 그 손해평가 요령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 나와요. 손해평가 인증을 제시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평가 인증을 보여줘야 한답니다. 아, 내가 이거 정상적으로 손해평가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제4조 손해평가인 위촉. 재보험 사업자는 법 제11조 제1항과 시행령 12조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 인증을 발급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 인증을 발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그걸 증명한 거를 하나 만들어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서 말로만 여기 뭐 손해평가로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또 그 사람이 뭐 사기일 수도 있고 뭐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평가 인증을 이제 보여주고 딱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 경찰 신분증 같은 거 보여주고 검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재보험 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군 자치구별 보험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자, 기출문제 시험에 이것도 나왔던 또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적정 규모를 위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겠죠? 뭐 여유있게 넉넉하게 많이 조금 뭐 20-30% 정도 많게 뭐 해야 된다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화해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제 그게 이제 아닌 답이 되겠죠? 네. 재보험 사업자 및 법 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다.
네. 손해평가인의 실무교육. 재해보험사업자는 그 위촉된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상품 및 약관,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손해평가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도 지금 세 꾸러미가 나왔죠? 기초지식 1번, 농업상품 및 약관 2번,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3번 하고 4번 이상한 거 해가지고 않는 것은 곤란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1항에 따른, 방금 전에 이거에 따른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재보험 사업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와서 교육 받으면 그 시간만큼 조금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죠. 뭐 거마미 정도 준다는 거겠죠. 네.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그러니까 제11조 5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은 정기교육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역시 기초지식이죠.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그리고 농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네. 그리고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이제 그 내용들은 조금 안으로 자세히 이제 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피해 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 자, 이제 기초지식은 농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 그리고 구성 및 조문별 주요 내용, 농업재해보험 사업 현황, 그리고 종별 약관은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 내용 및 약관 일반사항. 그리고 3번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 유형별 보상 사례. 4번 피해 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4개가 나왔네요. 또 공교롭게. 그러면 또 한두 개 바꿔가지고, 하나 정도 바꿔가지고 문제 내기 좋겠죠, 이것도? 네.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다라고 알기만 해도, 이건 쓰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겠죠? 그리고 이 정기교육도 아까 그 실무교육하고 똑같이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제6조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및 해지 등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촉 당시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해야 된다. 손해평가인 위촉해놨다가 이제 취소해야 된답니다. 위촉한 사람이 취소도 할 수 있죠. 재보험 사업자가 취소합니다.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이건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죠? 피성년 후견인은 근데 예전에 법의 이 명칭이 바뀌기 전에는 금치산자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은 예전으로 말하면 한정치산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는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를 하게 되면요, 이제 뭐 빚 있으신 분들이 뭐 못 갚는 상황까지 가면 이제 뭐 개인 파산 제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파산을 하고 나시면 그 복권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정상적으로 뭐 사업 같은 거를 본인 그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본인 이름으로 사업을 그래도 하시려는 그런 그런 사장님들은 진짜 힘든 상황이 와도 어지간하면 파산 안 하고 빚 갚고 또 안고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빚을 뭐 많이 졌는데 그냥 파산해서 떨궈버리고 또 바로 또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뭐 누구나 다 파산해버리고 빚 안 갚겠죠. 그쵸? 그런 게 있습니다. 파산. 그리고 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벌금 이상을 받게 되면 벌금은 과태료하고 달라서 이게 지금 다 기록이 남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벌금 이상형을 받고 그 집행이 아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집행을 시작을 해서 그 종료가 딱 된 그런 경우, 아니면 집행이 이제 너 집행 안 해도 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벌금 이상이라고만 했는데
벌금으로 내는 것도 있지만 이상이기 때문에 진짜 징역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3년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었으면, 그걸 이제 그때 알았으면 이제 그거를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그 손해평가인 자체가 돼서는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를 후에 이제 알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취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조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후에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네, 이것도 2년이네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그렇죠. 거짓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위촉되면 당연히 취소하는 게 당연히죠. 당연하죠. 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네, 당연한 얘기고요, 이것도. 자, 이 항을 보면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를 명하거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법이나 이제 뭐 여기는 거짓이나 뭐 고의로 이렇게 진실 숨겨서 손해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21조 2항은 어쨌든 이런 것들 규정을 위반했을 때, 아니면 법이나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을 때, 이때는 그러니까 6개월 정지를 이내에 정지를 명하거나 아니면 위촉을 그냥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어서 볼게요. 이렇게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나 이 신용정보 이런 것들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역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재해보험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손해평가인에게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손해평가인을 아무리 재해보험 사업자가 이렇게 위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손해평가인 입장에서는 이게 생계가 달린 일인데 일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예 못하게 하거나 잠깐 못하게 하는 건데 취소를 하거나 업무 정지를 하면 그냥 뭐 재해보험 사업자가 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이 한번 청문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해평가인에게 뭔가 그 자기 그거를 뭐 최소한 어떤 상황인지 저 사람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손해평가인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서면으로.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해촉하거나 손해평가인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손해평가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남겨두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해서 야, 너 업무 정지다 하고 끝, 이게 아니라 최소한 문서로 그 기재한 뜻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문서로 기록을 남겨놓는 거죠. 네. 제2항에 따른 업무 정지와 위촉 해지 등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습니다. 별표 3을 한번 볼게요.